올해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실패했지만 엘리우드 킵초게는 지난주 런던에서 코스 기록 및 세계 기록 보유자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출발 신호를 울렸을 뿐 아니라 BBC는 대회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런던 마라톤 중계 내내 그의 이름은 참가 선수만큼이나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남짓 후 표범처럼 뛰어들어와 들썩 드러누운 23살 켈빈 킵툼을 맞이했을 때 그는 적잖게 긴장했을 것입니다. 테니스에서 로저 페더러가 랭킹 1위에 올랐을 때 그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올 것을 추측하기 어려웠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그는 28개의 그랜드슬램 중 21개의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고 그중 15개를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곧 페더러의 고트로서의 지위는 라파엘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와 같은 선수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서 킵초게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기가 한동안 어려웠지만 이번 런던 마라톤 이후 케냐의 킵툼은 확실히 킵초게의 마라톤 세계 기록이 오래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번 런던에서 마라톤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후반 기록입니다. 5개월 전 발렌시아 마라톤에서 후반부를 60분 14초로 달리며 2시간 1분 53초로 데비 마라톤 세계 기록을 수립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후반을 60분 14초를 달린 것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기록을 59분 49초로 줄여 2시간 1분 25초 역대 2위 기록으로 킵초게가 보유했던 런던 마라톤 코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이 킵툼 인생에서 두 번째 마라톤이었고 두 경기 모두 2시간 1분대로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두 경기 모두에서 매우 큰 네거티브 스플릿을 기록했습니다. 네거티브 스플릿은 전반보다 후반을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킵툼의 후반전 기록은 지난 가을 베를린에서 킵초게가 세계 기록을 수립했을 때 그의 전반 기록인 59분 51초를 뛰어넘는 마라톤 역사상 가장 빠른 후반 기록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번 대회가 비오는 조건에 열려 다른 모든 정상급 남녀 선수들이 페이스를 늦추고 포지티브 스플릿으로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킵툼의 이번 런던 마라톤과 작년 발렌시아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킵툼의 30km에서 35km 스플릿은 놀랍게도 13분 49초였습니다. 킵초게가 작년 가을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도 13분대 구간 기록은 없었으며 게다가 이게 마의 30km 이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5km는 14분 1초였고 40km에서 결승점까지 2.195km를 6분 12초, 이것을 5km 페이스로 환산하면 14분 7초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킵툼은 40km에서 2위와 거의 2분의 차이를 내며 레이스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골인 후 바로 들어 누웠는데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킵툼의 마라톤 경력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두 대회 모두 패매, 즉 페이스메이커가 떨어져 나간 후 페이스를 올린 것입니다. 작년 12월 발렌시아 마라톤 25km 지점에서 그랬고 이번 런던에서는 30km에서 모두 패매가 나간 후 페이스가 올라갔습니다. 패매가 초반에 페이스를 조절, 에너지를 절약했기 때문에 후반 질주쇼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30km까지 마치 페이스메이커가 그를 막고 있다 길을 터준 것처럼 그룹을 깨며 치고 나갔습니다. 레이스 후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Did you want to pass the pacemakers earlier? It looked like you got in front of them a couple times. No. I was just
talking to them to be close. Oh, to stay close. Yeah, to stay together. 또 킵툼은 레이스 후 인터뷰에서 언제부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40일 42km라고 했습니다. 이런 킵툼의 스태미너를 고려해서 킵초게가 세계 기록을 달렸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세계 기록의 산실인 베를린 마라톤에 세팅하면 킵툼이 세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23살입니다. 표에서 보듯 전체 구간 기록에서 작년 킵초게의 세계 기록을 능가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달린 것을 감안하면 전반 전략 수정을 통해 16초를 당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올가을 코스 조건이 더 좋은 베를린에서 날씨만 뒷받침해 준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oes this tell you that the world record might be possible in your future? Maybe in 2 years, 3 years. Good preparation. 하지만 그 시기가 의외로 올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런던에서 다시 2시간 1분대를 반복함으로써 킵툼은 작년 발렌시아 기록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세계 기록의 산실인 베를린에서 기록 경신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킵초게의 가을 행보에도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그가 보스턴과 같이 코스 조건이 까다로운 뉴욕을 피해 본인에게 익숙한 베를린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칫 같은 무대에서 기록 경신의 영광을 통째로 바치며 조연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킵초게가 베를린을 선택한다면 마라톤 팬들은 세기의 대결을 보는 호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중 하나가 실제 레이스에서 2시간 벽을 깨는 가능성에도 기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분석 기사와 도표 등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 마라톤 온라인의 분석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